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국군보다도 일본의 발표가 빠르고 이게 정확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이 정보를 오히려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지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후 2시 38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후 3시 35분에 일본 아오모리 현 근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했다. 경제수역 안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NHK는 복수의 방위성 관계자의 이야기라면서 이번에 발사된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시간으로 보아서 사정거리가 5,5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도를 아주 높여서 고도를 높게 잡고 수평 비행 거리는 좀 줄이는 방향의 그런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것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18년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안 한다는 이른바 발사 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걸 깨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이 심각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습니다. 일본, 한국이 다 수상 대통령 중심으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긴급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소식을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 한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2시 38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속도가 마하 20 이상이 넘어가지고 IC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론이 추정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합동참모본부의 이야기라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인데 평양 근교에 있는 순안에서 발사되었다. 그런데 이 순안에서 지난 16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다가 이게 공중 폭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의 군당국이 이것은 ICBM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수평으로 쏘았으면 이게 한 1만 킬로쯤 날아가가지고 저 알래스카 근해의 미국 연안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을 자극을 하니까 고도를 높여가지고 고도를 뭐 4,000km, 5,000km까지 높여가지고 사실상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주재를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미국에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 내 아주 정세가 상당히 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다른 건 몰라도 ICBM 발사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제재를 가한다라는 일종의 금지선으로 딱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상당히 대규모의 야외 기동훈련을 전개하면서 압박을 하고 B-52, B-1 등 전략폭격기나 미국 항모전단 같은 미국의 이른바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될 것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규탄 성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잠수함 발사 등등 여러 가지 발사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전략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핵 전력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 또는 일종의 인질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김정은이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흔드는 ICBM 발사를 했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러시아를 도와주고 러시아의 동맹국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국을 도와주고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하나의 이 동맹국은 아니겠지만은 중국과 북한은 동맹국이지만은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 세 대륙의 세 독재 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토나 미국에 대응하겠다. 이런 큰 포석을 가지고 도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양동작전인데 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할 때 거기에 반대한 나라가 5나라가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 5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러시아 그리고 북한, 벨라루스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도와준 시리아 이 5나라였습니다. 그게 북한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도 북한이 러시아 편을 더 적극적으로 든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몰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틈을 타서 김정은이가 ICBM을 날렸다고 하면은 미국은 아마 전략적으로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든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몰린 틈을 타가지고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더 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전략 자산이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를 하고 항공모함을 집중 배치하고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다? 이 정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보다 더 심한 경제 제재를 더 강한 경제 제재를 만들어낼 것이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푹 빠져 있는데 그런 여력이 나올 것이냐 등등 앞으로 어쨌든 상황은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지금 이게 국내 정치 사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나서 계속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 쪽에서 오히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안보 공백과 아무 관련이 없다, 밀어붙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군사적 긴장 상태가 터지면은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걸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ICBM이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뭐 재래식 폭탄 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비싼 ICBM 10,000km나 날아가는 더구나 미국의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에 무슨 재래식 폭탄 달아서 뭐 아파트 하나 무너뜨려 봤자 그게 본전도 못 찾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는 핵폭탄을 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핵폭탄을 달아가지고 로스앤젤레스를 때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다음에 한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6.25 때처럼 한국을 돕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한국을 먹어치우겠다. 이게 결국은 북한이 ICBM과 핵폭탄을 개발하고 그 핵폭탄을 소형화하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적과 통일하기 위한 겁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청와대 이전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할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감사합니다.